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기획단장인 김정호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가덕 신공항을 언급하며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부산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합천 환강 하류 치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천군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60대 부부가 증상이 있는데도 창원으로 이동해 열흘 넘게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업 차질을 두고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역 대학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발표가 계속 미뤄지면서 막판 여론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남권 신공항 추진기획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가덕 신공항을 언급하며 김해 신공항 백지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첫 소식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 당초 6월 말이던 검증 결과 발표는 다음 달 말로 재연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3번이나 기본 계획을 수정해 재검증을 요구하고 검증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검증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가덕 신공항을 추진하는 부산 지역은 의회가 앞장서 결의대회를 여는 등 한 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해 지역의 김정호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국방부와 환경부가 관제권과 소음 피해 등 29개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묵묵부답으로 김해공항 확장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음은 면적이 2배, 가옥은 8배 이상 늘어납니다. 확장성 전혀 없죠. 관문공항 역할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백지화를 요구하고 대안으로 가덕 신공항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언급하며 경남,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장과 관련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제대로 된 관문공항, 동남권의 신공항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엔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상공계도 총리실이 제대로 된 검증 결과를 내놓을 것을 촉구했는데 세 지역 경제계가 공식 입장을 낸 건 동남권 신공항 논의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부울경 신공항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한적항인 부산 신항과 연계를 통해 동남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복합 물류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막판 여론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총리실 검증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정부가 부산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올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하면서 여러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합천의 환강 하류 치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합천군은 상류 지역 규제와 수량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낙동강 하류 부산과 경남 지역 물 배분안입니다. 환강 하류와 강변 여과수, 기수 담수화로 하루에 143만 톤의 수원을 확보하고 이 중에 48만 톤은 경남 동부 지역에, 나머지는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합천 적중취수장이 기존의 상수원 규제 지역으로 추가적인 주민 불편이 없고 댐과 보를 연계 운영해 수량 부족이 없도록 조정과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합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사용에 있어서의 이수 안전도는 100%를 달성하는 것으로, 즉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했고, 이에 대해 합천군은 광역 상수도로 인한 상류 지역 규제와 수량 부족 등에 대한 주민 불안이 크다며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없는, 이해를 구하지 않는 이런 환강치수장 개발 사업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합천군 의회도
환강 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계획 전면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와 같이 공론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합천군에는 다시는 한강 취수장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말이 안 떠도록. 환경부는 지역상생기금 조성과 상하류 협력사업 신설 등의 지원책을 내세우며 다음 달 초 용역 중간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구체화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남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미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상태라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경남 내륙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남 남해안 지역은 50에서 100mm, 내일 오후까지 경남 내륙 지역은 30에서 70mm가량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와 비교해 낮 기온이 2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23도, 양산도 2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7도, 밀양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2도, 진주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8도, 합천 28도, 거창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남해상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만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의 장마는 이번 주 사이에 물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해외 입국발 코로나19 확진 소식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경남은 50일 가까이 지역 감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에 사는 60대 부부가 경남에 열흘 넘게 머무는 동안 의심 증상이 있던 걸로 드러나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25일 오후. 이들은 이보다 열흘 전인 15일부터 25일 새벽까지 주소지인 창원에 머물렀습니다. 첫날 동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오전 11시 40분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이후 지인의 집과 식당 3곳, 약국, 차량 등록과 침구점 등을 들렀습니다. 창원에 머무는 동안에는 대중교통이 아닌 처남의 차를 주로 탔습니다. 이들 부부는 열흘 정도 창원에 머무는 동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서울을 출발하기 전날인 14일부터, 부인은 창원에 머물던 19일부터 발열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중교통으로 창원에 왔고 식당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지역 감염 우려가 높은 상황. 처남 등 밀접 접촉자 3명을 포함해 접촉자 49명 모두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이제 미약하게 있으면 되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휴가 때는 몸에 약간이라도 증상이 있을 때는 3, 4일 집에서. 경상남도는 이들과 같은 시간에 고속버스를 탄 동승자와 식당 방문자, 창원 차량 등록과 방문자들은 즉각 인근 보건소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1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많죠. 그래서인지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목소리에 갈수록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부산 지역 국립대학들의 경우 반환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정세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 부산 지역 대학가. 올 1학기 대부분을 가정에서 모니터를 통해 참여하며 학사 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각 대학의 총학생회는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다양한 형태로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 왔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과 온라인 수업 준비 등으로 지출이 증가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생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등록금 반환의 원칙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지역 국립대 가운데서는 부산대와 한국해양대가 등록금의 10%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을 받아온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상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1학기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산대는 2학기 등록금에서 감면하고 휴학생의 경우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립대 중에서는 동의대와 동명대가 이미 지난달 10만 원씩 장학금으로 지급했고 동의대는 추가 지급 규모와 방법을 논의 중입니다. 대학 본부에서는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학생들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학교 예산을 전략해 추가적인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수도권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반환을 구실로 기존의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는 등 편법을 도입하고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투데이 경남 소식입니다. 청년 창업가 초청 특강이 오늘 오후 함안군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제3회 통영시 경관위원회가 오늘 오후 통영 일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설명회가 오늘 오전 진주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마련됩니다. 여성 전문 창업 공간 다이룸 플러스 조성 협약식이 오늘 오전 창원시청에서 펼쳐집니다. 경상남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현장 실사가 오늘 오전 9시 거창 죽전마을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창원시내버스 6개 회사 노조인 창원시내버스 노동조합 협의회에 따르면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전체 1,126명 중 960명인 85.3%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노조는 임금 9% 인상에 무사고 수당 10만 원 신설을 요구하는 반면 회사 측은 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임금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레부터 파업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전국 최초의 악기정보체험센터인 해봄 악기도서관이 어제 진주 옛 문산중학교 일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봄 악기도서관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사거나 경험하기 힘든 편종과 하프를 비롯한 세계 민속악기 등 120여 종의 악기를 갖추고 있으며 우선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만 운영되고 추후 일반인에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합천군의회가 합천문화원 사태 해결과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최근 합천문화원장이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경남문화원연합회로부터 출석정지 1년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며 합천문화원이 총회 또는 이사회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경남사무소가 여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계곡 내 수영, 접근 금지 구역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주요 탐방로와 야영장 입구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객의 체온을 확인하고 탐방 문화를 해치는 불법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남해군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가 공동 브랜드로 보물섬 남해라서 도도해도를 개발했습니다. 보물섬 남해라서 도도해도는 섬이 많은 남해군의 이미지와 농부가 남해를 안고 있는 디자인으로 보물섬 남해군의 이미지를 담았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산업용지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창원시조례 일부 내용이 삭제되면서 찬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창원시가 필지 분할은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창원 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서 대규모 산업용지 필지 분할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필지 분할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노동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처리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창원 산단을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내몰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2020 영남 미래 포럼이 어제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는 영남권을 또 하나의 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해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권역별 연합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포럼을 마치고 연 별도회의에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첫 모임을 다음 달 5일 창원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가 진해 청안 지역에 진행하는 소형 선박 부두 확장 사업에 부산 바지선을 계류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창원시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항 건설사무소가 창원시에 보낸 공문은 영무선의 범위를 도선선과 견인 용해선, 잠수선, 청소선으로 적시해 바지선이 계류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고 부산항만공사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에 바지선이 계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창원시는 설명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큐피트 센터가 창원 컨벤션 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큐피트 센터는 우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과 해외 마케팅을 비대면으로 지원하며 기초 지자체 중 상설 화상 상담장이 마련된 건 창원시가 처음입니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변속기 국방규격 개정을 통과시킨 뒤 일부에서 제기되는 논란과 관련해 K2전차 국산 변속기 제작업체인 S&T중공업이 국산 변속기는 당장 실전 배치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T중공업은 지난 9년 동안 험난한 연구 개발을 거쳐 K2전차 국산 변속기를 개발했으나 엔진 개발 지연 등의 이유로 전차에 장착되지 못했을 뿐 당장 실전 배치에도 문제가 없다며 방위사업청의 국방규격 개정은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예산 10억 원을 들여 도내 25개 마을에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합니다. 발전소 설치 용량은 20에서 50kW며 태양광 발전소 30kW를 설치하면 10여 가구가 연간 쓸 수 있는 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남은 지난해 7개 시군 31개 마을에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 중요 기록물 22만여 권이 도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은 국가기록원과 협의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립 의무화 전인 2007년까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경남 중요기록물 대부분을 전국 처음으로 가져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재이관되는 기록물은 한국전쟁 전후 토지대장과 농지 원부 등 8만여 건이며 오는 11월까지 이관 작업을 마치고 12월 중에 기록원 홈페이지로 공개합니다. 창녕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균등분 주민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창녕군은 3,100여 개 법인과 개인사업장 균등분 주민세 50%를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해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